욕망이란 시간과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변원동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면 따뜻한 애정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다수에게 노출되면 차가운 탐욕으로 변합니다. 위험물질이기도 하죠. 폭발해서 다치게 하거나 불발탄으로 전락해서 실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오늘 그 불안정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멘트를 욕망, 탐욕, 불안정, 다소 좀 잘못 들으면 선정적일 수도 있는 멘트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런 표피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인간의 본성, 감정, 심지어는 자본주의까지도 두루 아우르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책이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은 사랑은 왜 불안한가? 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하드코어 로맨스와 에로티즘의 사회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요. 예. 돌베개에서 2014년 4월 14일 출간됐습니다. 네, 신상품이네요. 네, 저자는 에바 일루즈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국에 좀 그 역사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최근에 2013년도에 사랑은 왜 아픈가? 라는 책으로 굉장히 두꺼운 사회학, 그 감정사회학 책인데 많이 좀 그 판매가 됐던 책이고요. 네. 그리고 낭만주의 유토피아 소비하기도 이제 국내에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은 전미 사회학회에서 2000년 최우수 도서로 선정된 책입니다. 그 이외에도 감정 자본주의라는 책이 2010년에 또 나왔었고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그래서 2009년 독일의 유력 일간지인 디자이트가 뽑은 내일의 사회를 바꿀 12인의 사상가로 뽑았습니다. 실제로 사회학을 전공했고 문학도 했고 커뮤니케이션 파리 10대학에서 이런 거를 공부한 사람이네요. 네, 사회학 중에 감정사회학 분야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분이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사랑은 왜 불안한가라는 책인데, 그냥 사랑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을 굉장히 해석한 책이거든요. 그 책은 잘 알고 계시는 베스트셀러였던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연애소설을 참조를 해서 해석하게 됩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읽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제 자신이 이미 이 책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잖아요. 일단 그 사랑, 감정, 소비 이런 것이 들어가면 저는 그 원칙은 거의 같다고 봐요. 네. 기본적인 건 사랑이 왜 아픈가? 당연히 아프죠. 네. 욕망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왜 불안할까요, 사랑은? 불안하다는 건 무언가 잘못됐다는 예시일 수도 있고 예감. 네. 아프다는 거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인들이 이렇게 데이트를 했는데 저녁에 집에 갈 때 안녕하고 돌아섰는데 문득 허전할 수 있어요. 쓸쓸하고 잘 놀았는데. 네. 왜 그럴까요? 마지막 굿나잇 키스를 안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서? 확인을 못한 것도 있고 남자는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오래된 연인들이라고 그러면 다르겠지만 네. 시작하는 연인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연인들은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갈망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다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도 잘 하고 손잡고 걷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굿바이 키스를 안 해줬다든지 그거 하나가 그 사람의 그 남자의 그날 하루의 데이트를 망칠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제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뜻하는 게
그 그레이가 그 남자 이름이거든요. 예. 여자 주인공 그레이의 소설 그 남자 주인공이 그레이고 여자는 아나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레이가 그만큼 50가지 그림자를 갖고 있을 만큼 변덕스럽다. 그리고 아나를 예, 뭐 예. 대하는 태도가 그만큼 모순된다는 걸 뜻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일까 해서 서점에 가서 이제 사봤었거든요. 예, 근데 예. 일부를 다 끝까지 읽지 못했어요. 좀 저한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레이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그레이라는 남자가 굉장히 거친 남성성을 자랑하거든요. 그 책에서요. 그래서 거역할 수 없는 막강한 남성성인데 그 여자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왜 나를 사랑하지?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함으로 이제 계속 얼룩져 있는 거죠. 그리고 좀 30분 전만 해도 나한테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고 이렇게 온갖 미소를 지어주던 남자가 예, 예. 갑자기 냉혹하게 대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이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나의 가치는 뭘까? 나를 단순히 뭐 이런 관계로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진정 사랑하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촉발이 돼서 이 주인공인 아나는 이제 그레이 소설 속에, 그레이의 50가지의 소설 속에서 계속 이제 투쟁을 하는데요. 남자한테 어떤 이제 계약 섹스라는 계약 관계를 맺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구속당하면서도 자기의 자율권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삼부작인데, 삼부작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그 자율권을 투쟁하는, 확보해가는 자아 성찰, 내지는 자율성을 획득하는 그런 자기개발 같은 느낌의 내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군요. 그런가요? 예. 이 책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부가 팔렸는데요. 7천만 부를 읽은 이제 독자 중에 90%가 여자고요. 예. 그 여자들이 갖는 어떤 그 연애의 사랑의 판타지를 아주 고스란히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 알트 1, 2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확인하느니 차라리 뭐 아니면 도라고 승부수를 띄우는 게 여자한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는 그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의 속내를 알아내려고 계속 그 정교한 감정 전략을 구사하면서 보통 이제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자기만의 남자로 만들 궁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왜 나를 사랑하지?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랑하는 이유가 이 아나가 너무 평범하고 서투르기 때문에 그레이가 그렇게 최상층에 돈도 너무 많고 그리고 다재다능하고 섹시한 이 남자가 이 평범한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한 이유인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일반적인 여성 독자들이 그 환상을 갖는 최고의 즐거움인 거죠. 결국은 성적 매력이 아니라 성격이 승리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7천만 부라고 그랬나요? 네. 그러면 7천만 명의 그다지 이쁘지 않은 여자들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제가 이쁘지 않다고는 안 했고요.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저희 너무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이제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예쁘지 않다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일 수 있어요. 네, 평범하다는 건. 그레이 소설 속에서 아나는 객관적으로는 이쁘겠지만 스스로는 자기가 이쁜 줄 모르는. 자신감이 좀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한 번도 누군가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아주 서투른 여자로 나오는 거죠. 이제 첫사랑을 하게 되는 남자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류의, 물론 이건 이제 사회학적인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랑에 관한 잠언들이나 지침서들도 많이 있고 연애학이라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책을 그다지 이제 효용성 면에서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그 책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머리가 하얘지는 게 사랑이지. 이럴 땐 이러지 말라 그랬어. 그것이 자기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게임이지 사랑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차라리 이제는 제가 그런 연애를 할 기회가 없다고 보겠는데 망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결과 다 끝난 다음에 당신에게 남는 것. 그것이 교훈일 수도 있고 어떤 학습된 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하면 그 역시 또 백지가 된다.
제가 너무 낭만적인가 봐요. 네, 뭐 이번에 열정적으로 막 사랑을 하고 끝나도 네. 후회하지 않고 뒤돌아서리라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보통의 네. 여자들이 꿈꾸는 거는 정말 완전한 그리고 끝까지 가는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정말 자기만의 것이 되는 그런 사랑을 꿈꾸는데 그 과정 중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계속 50가지 그림자를 가진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 과연 저 사람의 속마음 무엇일까 하고 계속 이제 알아나가려고 자기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그레이 소설처럼 남자가 오로지 그녀만을 그렇게 멋지고 속을 몰랐던 남자가 무릎을 꿇고 난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이제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성을 포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이 소설 속에서 소설을 읽는 여자분들은 독자분들은 어떤 지극한 즐거움을 맛보는 거죠. 대리만족. 네, 그렇죠. 소설이 있겠네요. 보통 대리만족이니까요. 예. 표지도 상당히 상징적이에요. 네. 남녀가 지금 이렇게 끈으로 손을 묶고 있는 거죠. 예, 일단, 이 책이 감정사회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소개해드리기가 조금, 부분적으로 제안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모두에 말씀드리는데요. 내용이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고 촘촘하게 그 원인과 결과를 쓰면서 굉장히 영리하게 풀어나갔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두 사람 간의 사랑에 대한 어떤 특정, 그러니까 이제 사도 마조이즘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예. 여기서는 BD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어떻게 그 불안한 사랑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 뭐 이런 거를 또 풀어놓거든요. 근데 방송에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독자들 몫으로 남겨놓죠. 네, 아마 제가 오늘 이제 그 소개해드리는 걸 듣고 관심이 생기시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을 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일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런 사랑을 접근을 했는데요. 이 저자가요. 이제 보통은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그 사회의 가치, 이제 어떤 그 주류로 올라선 가치를 대변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셔드슨과 그다음에 좀 우리나라에서도 꽤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저자인 말콤 글래드웰이 이제 트렌드와 성공의 유행 현상이나 베스트셀러 이유 이런 걸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 에바 일루즈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사람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활용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텍스트가 수사적 표현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중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제도적 틀,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시험 과목이 된다든지 도서관에 저장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유가 있다. 5가지 이유가 있다. 결단력을 불러일으킨다든지. 근데 그거 이외에도 에바 일루즈는 이제 스토리가 갖는 힘이 베스트셀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두 사람이 간과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 공감이라고 하는데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주인공과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읽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주인공과 동일시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부합하도록 아주 영리하게 기획되었다. 이 소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문화는 그냥 공감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자주 읽는 대중문학은 즐거움과 상상력의 자기 개발이다라고 이제 좀 극단까지 몰고 나가는데 저는 재밌는 사실 표현이네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책을 서두에 자기 개발서 소설이 여성들이 읽는 그래서 이제 반발심이 생기다가 책을 마지막까지 다 읽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항복하게 되는 책이더라고요. 너무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그 이유를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중문화가 놀라울 정도로 외면하는 한 측면이 자기개발 양태를 따른다는 건데 특히 문학이 그런 상상에 또 자기개발 지침서인 동시에 그런 지침을 보여준다. 그런 거를 우리는 일부러 무시하거나 외면해온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될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출간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책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레이 소설은 굉장히 쉽고 지겨울 정도로 두 사람 관계가 반복이 되면서 이제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 소설은 우리가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의 개념도 있겠네요. 네, 막장 드라마입니다. 예. 막장 드라마가 팔리는 것. 많은 문화비평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답은 없는.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출간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많은 여자들이 읽으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것 좀 읽어봐. 여자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좀 읽다 보니까 너무 조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미국의 어느 언론에서는 이제 엄마 포르노다. 엄마들이 많이 읽었으니까 엄마들이 꿈꾸는 판타지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보통의 여성 독자들 어떤 그러니까 얘기한 거를 이제 여기 책에도 밝혀놨지만 그 남자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돼? 하고 말하는 여성들을 향한 흔한 공격이 바로 우리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려는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라고 이제 어떤 서평을 썼대요. 남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남자가 네. 남자의 입장에서 이런 걸 썼다면 그 책도 그러면 팔릴까요? 남자 그렇다면? 입장에서요? 예. 예를 들면 어떻게 지금 여기 이제 여성성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네. 나오고 아무래도 여자들이 자기가 완전히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는 사랑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반대로 그럼 남자가 자기 애인을 완전히 내 소유로 하겠다 하는 그런 각도로 쓴다면 그건 여자들이 또 사서 참고서 삼아서 볼까요? 근데 여기 그 그레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안 하기 네. 때문에 계속 그레이가 이런 생각할 것인가 저런 생각할 것인가 예, 속마음 예. 무엇인가 분석하지만 실제로는 남자가 이제 완전히 여자를 구속하고 여자는 지배받는 예.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실제 사회생활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관계는 그렇지 않고 근데 만약에 남자 입장에서 쓴다면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보통에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할리퀸 시리즈 이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할리퀸은 그 캐나다의 출판사인데요.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맨스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대부분의 주인공이 여자고 지금 이 그레이처럼 이런 남자가 나타나고요. 남자와 여자 평범하고 이제 남자의 집에 어디 일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여자가 이제 예를 들면 저거 제인 에어 같은 거죠. 네, 제인 에어의 이제 캐리커처 같은 이 그레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소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여자들이 계속 소비를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형을 이제 따서 그렇다면 이 그레이는 그 수많은 할리퀸 시리즈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로맨스 시장에서도 독보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파다하게 퍼진 로맨스 시장에서 네.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사랑 이야기를 쓰면서도 또 그중에 어떤 것들은 끊임없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그렇게 만개한 시장인데 네. 어느 정도로 저는 만개했냐? 그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시장이라고 보는 게 네. 우리가 상상이라는 거는 무대, 현실적인 이 무대에 주인공들이 엉뚱한 대사를 하는 거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저 남자와 내가 라고 상상하는데 물론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서 상상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실의 무대를 상상 속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두 배우가 하는 대사나 네. 행동이나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상상이겠죠. 네. 그러면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는 게 현실이 바뀌니까. 네. 아울러서 지금 여기 책에서도 이제 그런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둘만의 문제라는 거죠. 누가 보거나 참견하지 않는 둘만의 공간이고 캄캄한 방이었다고 이불 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차피 그건 입증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좀 전에 말한 상상의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행위들. 그렇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는 현실적으로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상상, 실제와 모순이 계속 섞여서 도르니까 네. 이건 영원히 풀리지 않을까. 네. 제 나름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할리퀸 시리즈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할리퀸 시리즈를 포함해서 그 미국 로맨스 작가협회가 이제 발표한 건데 2011년도에 미국에서만 그 로맨스 소설이 1조 3천억이 넘는 매출을 3천억 달러죠. 매출을 기록했고 미국 도서시장 전체 매출의 약 14%를 차지했고요. 그거에 비해서 고전적인 문학 장르는 4억 6,7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네요. 네. 그리고 그 로맨스 노블의 구매 독자가 91%가 여성이고 91% 중에 50%가 기혼녀. 내지는 고정 파트너가 있는 여성이고 그 중에 31%는 그러니까 50% 빼고 31%는 자신을 매일매일 연애소설을 소비하고 있는 열혈 독자다라고 밝힌대요. 그러면 출판 기획을 하시는 입장에서 네. 한국에서 이런 방향으로 네. 로맨스 소설이나 뭐 이런 방향으로 베스트셀러를 내려면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될까요? 그래서 이 그레이가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그 단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종이책으로 할리퀸도 마찬가지지만 종이책으로 해서 할리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2010년도 이제 발표인데 그 번역가 군단을 거느리고 110편에 매달 110편을 내는데 31개 언어로 전 세계 111개국에 동시 출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물량 중에 저도 뭐 몇 개를 받겠죠. 근데 그런데 이런 거랑 틀리게 어떻게 이 그레이는 독보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그 출간된 지 한 달 만에 미국에서 1,000만 부, 2달 만에 2,000만 부, 전 세계적으로 7,000만 부가 팔리거든요. 이 한 1, 2년 만에 어떤 이유일까요? 이 한 권의 책이 3부작이긴 하지만요. 한국 출판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구들을 하셨을 것도 같아요. 뭐 한국 출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겠죠. 이거는 시장의 변화이기도 하고 독자들의 변화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 소설이 아니라 이 작가는 무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그냥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팬픽이라고 하는데 팬픽션이라고 이제 보통 드라마를 보거나 뭐 영화를 봤다. 그러면은 그 주인공한테 어떤 헌정하는 느낌으로요. 그 주인공을 모사한 자기가 나름대로 또 글을 써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팬픽인데 우리나라에도 팬픽 사이트가 많고 굉장히 열혈 독자들 그가 글을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추어 작가들이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에바일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일루즈가 아니라 그레이의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트와일라이트라는 소설이 있잖아. 뱀파이어를 사랑하는 여자. 그 작품을 읽고 너무나 이제 매료가 돼서 팬픽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이제 캐릭터로 해서 쓰게 됐는데 그 이제 사이트에 쓰다가 근데 그 사이트도 이제 원래는 그냥 출판사가 아니라 웹사이트였습니다. 그 웹사이트에서 이제 드라마나 소설의 그런 거를 뭐 연구하는, 토론하는 그런 웹사이트로 시작을 한 이제 웹사이트였는데, 그게, 이제, 라이브러리 서비스라고 해서 독자들이 나름대로 아니면 작가들이 마음대로 올리고 토론하는 그런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레이 작가가 거기다 글을 올리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는데 또 반면에 비판적인 총평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 야하게 쓰냐는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그래서 개인 웹사이트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웹사이트가 출판사를 이제 호주의 출판사였는데 호주의 이제 조그만 웹사이트였는데 출판사를 차리게 됩니다. 창업하게 되죠. 그 출판사에서 드디어 전자책으로 출간이 되고 그 출판사는 돈이 없으니까 마케팅 비용이 없으니까 그냥 입소문과 이제 블로그나 이런 이제 소셜 마케팅 이런 거에 의존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어떤 상업적인 것과 비상업적인 것이 같이 혼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열혈 독자들이 정말 열성을 가지고 이 책을 막 홍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하고 또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POD라고 해서 그 이제 주문 제작이거든요. 종이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원하는 사람한테만 해서 한 25,000부를 팔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까 랜덤하우스라고 국제적인 출판사인데 그 눈에 띄어서 이제 이 책을 거의 100만 달러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출판사가. 조그만 출판사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적으로 띄운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러워요. 일단 출판 시장 자체가 이게 인구 때문에라도 크기도 하고 네. 또 그만큼 책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현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때로는 속이 상하기까지 할 정도인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서비스 비슷하게 자기가 마음대로 아마추어 작가 글도 올리고 또 뭐 일반 독자들이 읽고 거기서 또 유명해진 작가들도 있어요. 로맨스 소설계에서. 아, 로맨스 소설 쪽으로? 네. 그리고 그 책들은 대부분 전자책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중에 어느 소설인가는 이렇게 또 히트를 칠 수도 있겠네요. 네, 언어의 문제는 좀 있긴 있죠. 영어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게 책을 자꾸 소비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전자책의 베스트셀러 상위 한 10위 안에는 로맨스 소설이나 장르 소설이 한 뭐 대여섯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활자로 보는 드라마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건. 네,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버젓이 꺼내놓고 보기 좀 그런 표지와 이런 거를 서파만 전자책으로. 없으면 뭐 문제가 될까요? 아, 그렇지 않던데요. 지하철에서 읽기 민망하던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금 사랑은 왜 불안한가 표지는 얌전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제가 이제 하드코어 로맨스와 에로티즘의 사회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애 소설 이런 것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이야기, 남녀의 육체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 철학적이기도 하고 사회학적이기도 한. 얼핏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네. 잠깐 뭐 책을 사서 보실 분들을 이렇게 잠깐 팁을 한 가지 드린다면, 사랑은 불평등한데, 평등하려고 페미니즘에 이런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불안함이 생겨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레이가 해소했는가가 책의 관건이다. 네. 예, 입니다. 사랑은 왜 불안한가. 오늘 박현경 씨가 소개해 주신 책입니다. 여러분들 두껍지 않으니까 한번 사서 보시면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대중이란 우매하고 뭐 명석하기도 합니다. 그 심리를 명중시켜야 베스트셀러가 되겠지만 운에 가깝기도 하고 또 마케팅의 승리이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이 복잡 미묘한 표적을 어떻게 명중시킬까? 직관으로도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떠올려 봅니다. 다른 말씀 하나 드리면 저희 집 앞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절이니만큼 학생들 제가 유심히 바라보게 되는데 애들하고 눈 마주칠까 봐 겁납니다. 녀석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그만한 아이들을 키워낸 부모이기 때문에 겁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침묵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용수철처럼 튀기만 하는 분노도 또 위험합니다. 반성, 문책, 개혁 이런 것들이 같은 속도로 진행이 돼야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